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늘 처음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서 이제 교육을 강의를 하게 된 처음이고요. 제 이름은 오보화입니다. 오늘 제목은 안내를 받고 들어오셨을 텐데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의 감각을 깨우다라는 부제로 내부 감각 개발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현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내교학과 특임 교수로 어,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내교종합대원 대학교에서 국학과로 이제 박사학위를 수료를 했고요. 그동안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미국과 한국에서 뇌교과 명상을 지도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서 오보화의 케명상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구독자가 11,000명 정도이신데, 네, 좀 더 잘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1교시와 2교시 그냥 쭉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부 감각 개발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미 뭐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현장에서 선생님 혹은 또 많이 공부하신 우리 뇌교학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내부 감각이라는 개념 그리고 내부 감각에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한 또 뇌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엽인데요. 섬엽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론으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이 이론을 그래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본을 좀 가지시는 그런 이론을 설명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내부 감각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의 내적 감각을 좀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며 오늘 실습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식 없이 1시간 반이어서 쭉 가도록 할게요. 네, 중간에 혹시 휴식 필요하신 분 잠시 휴식하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쭉 가서 1시간 반, 8시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 이제 하루 돌아보기를 하며 시작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무엇을 먼저 했던가? 요즘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스마트폰.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몸 내부의 감각을 오늘 아침에 내 몸은 어땠는지 눈 뜨기 전에 혹은 눈 뜨고 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인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또 의미 있는 하루를 또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감각과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현대 사회가 이 외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데이터 처리나 기억력, 암기나 이렇게 외적 역량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편중되어 있는 또 교육 시스템도 그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AI가 나온 현재 이 모든 외적 역량의 그런 기능들이 AI를 인간이 쫓아가기 어려워요. AI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내적 역량이 더욱 중요한 고유의 감각을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역량에 들어가는 통찰이나 생명력, 감각, 공감, 직관력 이런 감각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받게 되는데 현대인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은 과거 1년치 정보량과 맞먹는다. 사실 뭐 더 많은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외부 감각이 외적인 정보를 접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고 내부 감각을 느끼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표현이 2011년도에 워싱턴 대학의 데이비드 레비 박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지금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죠. 빠르고 자극적인 정보에만 뇌가 반응하는, 그래서 느리고 미세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 유아서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가는 그런 현상으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팝콘 브레인의 현상이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피로가 누적되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런 이제 결과들 만드는데요. 실제 이제 연구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음,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으로 쇼츠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쇼츠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예, 뇌에 특히 이제 안화 전두 피질이에요. 그리고 우측 전두극에 비정상적인 과활성화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가 충동과 보상가치 판단에 관여하는 부위인데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이익, 수면이든 학습이든 업무를 희생하면서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그런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지 뇌파 연구의 결과인데요. 뇌파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타파가 전두엽에서 만약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데 전두엽의 세타파가 쇼츠에 중독된 아이들수록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세타파는 주의 집중, 인지적 갈등 해결, 작업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 뇌가 외부 방해 자극을 차단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집행 기능이 중요한데 그 기능이 훼손된 겁니다. 아, 네네. 메시지에 네, 제 목소리가 약간 작은가 보군요. 네, 잠시만요. 네, 마이크가 최대 볼륨이긴 한데 혹시 잘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아, 네네. 잘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 아, 네. 네. 아, 오스라고 해주신 선생님께서 좀 작게 들리셨나 본데요. 네. 저건 제 볼륨에서는 최대한으로 해놓은 거긴 하네요. 네. 그럼 혹시 최대한 스피커를 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현재 팝콘 브레인이라는 개념처럼 뇌썩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올해 핵심 키워드로 선정했던 브레인랏. 혹시 초등학생들을 접하시거나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초등학생들이 브레인롯 게임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네, 그 게임을 보면은 정말 성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것들을 아이들이 막 창조해내는데, 그런 현상들이 초등학생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혹시 스스로 잠시 돌아보신다면 어떠신가요? 멍하니 있을 때 불안해서 핸드폰을 킨다.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쉽게 짜증이 난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 외부 알고리즘, 유튜브든 많은 컨텐츠에 많이 노출되어 그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금부터 좀 짚어볼 게 감각이 균형 잡혀 있는가, 혹은 감각의 불균형 상태인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외부 감각이 익스테로셉션이라고 하는 이 외부 감각이 과잉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 감각이 점점 약해지고 퇴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현대인들의 삶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께서 어떤 스스로의 삶을 사나 생각해 보면은 걸어 다닐 일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몸 쓰는 시간이 굉장히 줄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랑 지금 비교해 본다면은 현대인들이 몸을 굉장히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덜 쓰면서 이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퇴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외부 감각에 노출되는 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에서 많은 정보와 에너지에 의해서 정보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과학자들의 말들을 진짜 잘 들어봐야 되는데, 유명한 뇌과학자입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의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 밝힌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이성은 감정 없이 작동할 수 없고, 감정은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뿌리가 어디냐?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도 명확히 알 수 없고 막연한 공허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몸을 잃으면 마음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시작, 그 시작이 이 몸의 감각을 살리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감각 그러면은 감각에 대한 얘기로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감각 그러면은 흔히 오감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오감 이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육의 감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칠의 감각, 팔의 감각, 구의 감각으로까지 부르기도 하는 이 감각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스스로 오감 너머의 자신 내적인 감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내부 감각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수용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내수용 감각의 다른 표현이 내부 감각이기도 해요. 이 내부 감각이 중요한 역할은 몸의 감각들인데, 그 감각들이 감정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신체 내부에, 특히 심장이나 위장이나 폐, 근육 등 생리적 상태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그런 기관이 내수용 감각, 쉽게 내부 감각이라고도 부르는 기관인데요. 이 감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뇌에 있는 부위가 섬엽입니다. 혹시 섬엽 그럼 많이 익숙하신가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직 섬엽이 익숙진 않으시고, 저도 섬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섬엽이 내부 감각의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신체 신호를 통합하여 나라는 자의식을 형성하고 공감 능력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제 섬유업이 내부 감각의 중요한 기관이고, 뒤에 섬유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지도를 그리는 것인데, 시각 정보 없이 신체 위치, 자세, 근육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감각이에요. 우리가 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감이 아닌 또 다른 감각으로 손을 들었을 때,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보지 않고도 내 손이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 감각이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쓰는 것들이 다양한 동작을 하고 할 때 하나하나 보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손이, 팔이, 다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지하는 그 감각, 이것이 고유수용 감각이고요. 이 감각은 주로 두정엽 그리고 운동필질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전체의 지도를 형성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전정 감각.
균형 감각을 관리하는 전정 감각에서 중력, 회전, 가속도를 감지하여 몸의 평형과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 속의 전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뇌관과 손해를 자극하여 뇌 각성을 조절하고 중심을 잡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내부 감각, 고유성 감각, 그리고 전정 감각이 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내적인 감각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로서 섬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섬엽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기관이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섬엽은 섬처럼 뇌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섬의 이름인 섬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섬엽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위치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대뇌 안쪽에 있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뇌피질 깊숙한 곳, 귀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섬처럼 그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다. 근데 이곳이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 느낌이 만나는 뇌의 중요한 교차로다. 자, 이제 요 개념이 이제 오늘 내부 감각을 깨우는 데서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요. 섬엽이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나 위장의 상태나 호흡이나 이런 내적인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섬엽을 통해서 마음의 감정과 자의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섬엽은 몸의 신호를 마음의 언어로 번역하는 내부 감각의 관제탑이자 통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섬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다는 아니어도 핵심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섬엽이 후섬엽, 전섬엽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자, 이 기능이 앞으로 내부 감각과 뇌교육과 그리고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먼저 후방섬엽, PI라고 부르는 후방섬엽에서는 심장 박동, 위장의 상태, 속이 편한지 더부룩한지, 몸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혹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뭐 무게감이나 등등 감각들이 있죠. 이런 물리적 데이터가 취합되는 것이 이 후방섬엽이에요. 그리고 이 후방섬엽에서 취합된 데이터가 그 다음 전방섬엽에서 모여요. 그럼 전방섬엽에서는 심장이 뛴다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심장이 뛰니까 좋은가요? 혹은 심장이 뛰니까 불안한가요? 심장이 뛴다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난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설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심장이 뛰어서, 나 어떻게 심장이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워, 라는 공포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그 해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전방섬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섬엽에서의 데이터 취합과 전방섬엽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몸에서 일어난 내부 감각이 나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서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아. 아니면 나 심장이 뛰니까 심장이 이상이 있나 봐. 불안해. 어떤 경우인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방섬엽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몸의 감각을 통합해서 주관적 감정으로 해석해내는 그게 전방섬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 몸의 감각을 느끼고 인지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해석한 감정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전두엽으로 전달돼서 전두엽에서 행동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과 연결성이 강화될 때 우리의 전두엽과 섬엽의 소통을 통해서 중요한 뇌의 기능과 몸의 기능들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편도체와 같이 부정적 감정과 연결된 선이 강해지면은 똑같은 심장박동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섬엽의 중요한 기능들이고 또 섬엽의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공감의 기능을 하는 것이 섬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감의 기능은 먼저 자신과의 공감, 자신과의 소통 능력에서 기반합니다. 자신과의 감각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한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섬엽의 기능이 무뎌진 거고요.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섬엽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시죠? 공감 잘하는 사람이 좋을까? 공감 못한 사람이 좋을까? 공감 잘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할까? 공감 못한 사람이 잘할까? 당연히 공감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 공감을 잘할 수 있도록 뇌에서 작동하는,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섬엽이다. 그래서 이 섬엽이 우리가 몸의 감각, 그리고 감정 조절,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해가는데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엽의 기능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이 외부 감각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고 내부 감각이 무뎌지는 이런 상황에서 섬엽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혹은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그런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섬입이 무뎌지면은 스스로에 대한 인지력도 감각 인지력도 떨어지지만 감정 인식이 안 되면서 스스로를 리딩하는 스스로를 와치하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외부 정보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안 돼서 결국 번아웃과 같은 그런 현상에 빠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저하됩니다. 섬엽의 중요한 기능이 공감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섬엽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섬엽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리고 내부 감각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섬엽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의인의 뇌를 연구를 해본 겁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얼굴 모르는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타적인 사람들, 의인들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신장을 띄워주는 게 가능한가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인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중요한 게 발견된 거예요. 일반인의 뇌보다 섬엽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타인의 공포, 고통을 자기 일처럼 생생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의로운 일을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수연 씨처럼 혹은 우리나라에서 스리랑카 의인 또 한때 또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의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섬엽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조절하는 감각이 그리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뇌교육 명상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엽 연구가 있었는데 장기간 뇌교육 명상 수행을 하신 분들의 섬엽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집행기능, 정서인식과 조절에 관련한 영역에서 기능적 향상성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먼저 전두엽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편도체와 같이 부정적 연결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또 뇌교육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섬욕을 살려갈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부 감각을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내부 감각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일부 좀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내부 감각 깨우기 훈련을 통해서 뇌와 섬엽의 기능을 살려가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론이, 이런 원리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며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외부 정보에 너무 많이 쏠려 있나? 아니면은 내부의 중심이 잘 형성되어 있나?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인가? 혹은 내적인 감각이 약해져서 외부에 너무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테스트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겁니다. 한 발로 서는데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지금 한 30분 정도 되어 갑니다. 예, 앉아 계셨으니까 이제 잠깐 일어나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편하게 쓰셔서 혹시 한 발에 서는 것이 혹시 이제 좀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던가 혹은 몸에 무리가 있으시면은 벽이나 책상이나 안전한 부위를 잡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10초만 한번 세볼게요. 다리를 쭉 들어서 90도 정도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양손을 쭉 뻗어보세요. 다리는 뭐 붙여도 되고 살짝 띄어도 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카메라 안 켜신 분들도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제가 열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자, 바꿔서, 다리를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열 정도는. 자, 요거를 한 번을 이제 더 해보는데요. 요번에 해보는 거는 똑같이 할 거예요. 손을 쭉 뻗고,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몸을 쓰니까, 몸을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살아납니다. 자, 손을 쭉 뻗고, 요번에 처음 올렸던 다리를 쭉 올리시는데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가 예를 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고요. 다리를 바꿔서. 자, 그리고 눈을 감고 열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네. 자,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까요? 같았나, 달랐나,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가. 아, 네. 남정수님, 눈을 감으니 쓰러지셨고, 다르다. 한번 해보세요. 아, 눈 감으니 1초도 힘드셨다고요? 네, 완전 달라요. 눈 감이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 잠깐인데, 눈 감았을 때 시원지 어려운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눈 감으니까 흔들흔들. 네, 너무 달라요. 휘청휘청, 중심이 흐트러지고. 네. 자, 지금 이 차이를 느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문의 균형 감각이 없어지고, 네. 이제 써보세요. 자신의 차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눈 감았을 때랑, 네, 중심이 안 잡히고, 네, 네, 그쵸, 깽깽이 네, 무슨 말씀이겠네요. 깽깽이. 네, 눈 감고 어렵고, 그렇죠. 근데 눈 뜨고 안정되는데, 눈을 감으면 흔들리고, 눈 감고 바닥이 자꾸, 네, 다리가 자꾸 내려가죠. 네, 눈 감았을 때 훨씬 어렵다. 자, 한쪽은 어지럽고 한쪽은 그래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좌우의 불균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눈 뜨고 네, 어깨 스트레칭, 네, 슬쩍 뻗으니까 어깨 스트레칭 되시고요. 자, 지금 거의 쓰신 분들이 100% 차이를 느끼셨어요. 어떤 차이였죠? 눈을 떴을 때는
중심이 잘 잡혔는데 눈을 감으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중심이 안 잡히죠. 그죠? 너무 다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래 한 게 아니에요. 단 10초만 했습니다. 10초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10초 동안에 이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 차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화면을 다시 공유 드리고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눈을 떴을 때는 시각 정보, 외부 감각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좀 쉽죠. 자, 그러면 눈을 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눈을 감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렇습니다. 차단된 외부 감각. 왜 어려운가? 시각이 차단되면 오직 내부 감각에만 의지해야 하는데 현대인 여러분이 이 내부 감각이 외부 감각에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이 내부 감각이. 그래서 지금 이 짧은 테스트에서 차이가 느껴지신 만큼 차이가 너무 크다, 너무 다르다 하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차이가 있는 만큼 내 감각이 외부에 많이 쏠려 있다. 내부로 내 감각을 많이 돌려와야 된다. 그 메시지를, 그런 각성을 스스로 한번 하신 겁니다. 아, 너무 다르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신 것만으로도 오늘 중요한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걸 아신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감각이 무뎌진 현재 이 상태를 그냥 두고 살 건가? 사람은 자연의 법칙은 물리학의 법칙이 그렇죠. 가속도가 붙습니다. 외부 감각이 쏠리는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가면 갈수록 점점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부 감각에 끌려가는 내 삶을 순간 멈춤하고 내부 감각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감각을 돌리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감각에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 감각의 균형을 찾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능력은 바로 느끼는 힘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섬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섬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느낌의 기능인 거예요. 심장이 뛰는지, 혹은 온도가 차가운지, 손이 차가운지, 더운지, 혹은 몸이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감각이 섬엽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섬엽에서 중요한 기능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AI가 못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느낌의 감각인 겁니다. 왜?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이 생명으로서의 사람이 느낌의 감각을 잘 살려가야 인간으로서의 본래의 그 감각과 기능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테스트해 보신 것처럼 내부 감각은 약해지고 외부 감각이 점점 편중되는 이런 현상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내면의 느낌의 감각을 놓친 채 인간으로서의 기본 감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느끼자. 느낌의 힘을 키우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실습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내부 감각을 깨우는 이 실습이 쉽습니다. 간단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볼 건데요. 아, 네, 신현 선생님. 명상을 해서 감각이 조금 살려졌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명상도 몸 전체의 감각을 계속 깨우는 것도 같이 하실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래도 6개월 하신 것이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꾸준하게 하시면은 점점 살아나는 것을 그래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6개월 정도 하신 것도 잘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내부 감각을 깨우는 그런 실습을 무엇부터 할지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핵심들, 것들만 그래도 잘, 그래도 이제
포인트를 잘 인지하시고 또 내면화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감각 회복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할 실습은 이제 너무나 쉽게 많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바디 스캔이에요. 바디 스캔은 몸의 감각을 느끼는 거죠. 좀 전에 느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느낌을 느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과거,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나 이렇게 과거와 미래로 떠도는 순간이 많다. 하지만 이 몸이 존재하는 것은 현재 이곳,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감각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현재 이 순간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 스캔, 이 몸 느낌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몸의 느낌을 느끼는 그 감각을 한 번 느끼는 것이 큰 변화는 없더라도 내가 한 번 느끼는 그 순간에 의식을 현재에 불러올 수 있고 나의 내부 감각을 깨우는 아주 깨알 같지만 작은 노력을 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몸의 감각을 느끼며 내부 감각을 깨우는 시작이 마음을 몸으로.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집으로 돌아오자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이 메시지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각자 섭외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집으로 돌아오자. 자, 자신의 몸을 토닥토닥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자. 자, 그리고 눈을 살짝 감아 보세요. 그리고 몸을 토닥토닥 해주며 집으로 돌아오자. 이 몸이 내 마음이 머물 마음의 집이고, 이 몸이 나의 마음이 현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금자리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 몸의 감각으로 내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부 감각을 깨우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통증이나 긴장이 나는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라는 깨달음의 활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 몸의 감각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후섬엽으로 후섬엽은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라고 했죠. 후섬엽으로 먼저 몸 안에서 불편하든 편하든 통증이든 어떤 답답함이든 그 감각을 객관적 데이터로 편하게 수집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 후섬엽의 감각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 스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요. 바디 스캔을 할 때 중요한 키가 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먼저 몸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엉덩이나 발바닥이나 몸에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팔의 느낌을 느끼셨던 분도 있고, 팔이 쭉 뻗었던 시원한 느낌 있죠?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런 긴장감, 그리고 따뜻한지 차가운지 이런 온도나 그런 진동의, 파동의 느낌, 이런 느낌들이 바디 스캔에서 중요한 세 개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감, 긴장도, 그리고 온도,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바디 스캔을 하는 감각을 훈련해 가신다면 이 내부 감각이 점점 더 섬세하고 깊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섬세함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한 감각 개발이고, 그리고 깊이를 느끼시는 것이 진짜 내적인 변화를 만드는 그런 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디 스캔의 체험을 잠시 해볼 건데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서서 하셔도 됩니다. 긴 시간은 안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아주 길진 않으니까
한 3, 4분, 5분 정도 사이로 할 건데, 혹은 잠시 눕고 싶으시다면 누우셔도 돼요. 그래서 바디 스캔을 할 건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느끼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가장 자신이 바디 스캔을 하기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면 돼요. 눕든 앉든 서든 서도 괜찮고요. 누워도 괜찮고 앉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누웠을 때나 잠깐 잠이 들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 그 이완 속에서 그 공간에서 잠시 이완을 해보시고요. 제가 마무리할 때는 잘 또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편안한 자세로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셨다면 상체를 편하게 세우고 그리고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서거나 누우셨다면 그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먼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머리를 느껴보시고 제가 부르는 곳을 따라 마음을 가만히 이동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얼굴의 느낌, 목, 어깨, 팔꿈치, 손끝, 스캔하듯 마음으로 가만히 지나가듯 느낌을 느끼고 바라보시면 돼요. 제 가슴, 명치, 복부, 아랫배, 골반과 고관절, 허벅지, 무릎, 장단지, 발목, 발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몸의 느낌을 가만히 느끼시며 그 느낌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몸 안에 머문다는 느낌으로. 이제 그 느낌 안에 가만히 몸의 무게감을 느껴봅니다. 무게감은 바닥에 닿아 있는 내 몸에 느껴지는 무게감이에요. 한쪽이 더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또 몸에 느껴지는 긴장이나 통증이 있으면 그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에 내 몸에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어디가 편안한지 그리고 몸의 온도감을 느껴봅니다. 어디가 따뜻한지 어디가 차가운지 그 감각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감각 속에 있다 보면 내 몸에 호흡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그 호흡도 가만히 느끼면 됩니다.
내 몸을 느끼는 이 순간에 우리 내부 감각이 계속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섬엽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이렇게 느낄수록 나에 대한 감각과 믿음이, 존재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내 몸, 나의 생명, 그 생명의 감각을 마주하는 시간인 겁니다. 느껴지는 그 느낌을 몸 안에 가만히 간직하며 자신을 향해 아주 살며시 미소를 보내주세요. 불편함도 마음으로 안아주고, 아, 여기가 불편하구나, 긴장됐구나. 좋은 느낌도 마음으로 안아주며, 여기는 이런 느낌이구나, 좋다. 좋은 것도 불편함도 마음으로 가만히 느끼고 바라보며, 나 자신과 더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좋은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숨을 깊이 들여 마십니다. 들여 마시고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호흡을 내쉽니다. 다시 깊이 들여 마시고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호흡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여 마시고 이번에는 미소를 좀 크게 환하게 지어 보세요. 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천천히 눈을 뜨실 때 눈앞이 좀 더 환해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이 뇌파가 안정되고 명상 상태에 들어가신 건데요. 자, 자신 느낌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감각을 느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느낌이 어땠는지. 아, 네, 신현수님. 아, 불면증 완화 경험까지 있으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표현할 때 어휘로 표현한 순간에 뇌가 또 굉장히 살아납니다. 아, 좋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좋은 것들 잘하신 거예요. 네, 눈이 맑아진 것 같고, 아, 그쵸. 맑아진 느낌이, 저 따뜻한 느낌, 네, 좋습니다. 자신 느낌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시면서 몸과 소통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후방섬엽의 감각을 전방섬엽이 인지하고 전두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머리도 맑아지시고, 열감이 있고, 아, 네네. 느낌.
네. 먼저 집중하시는 시간, 집중력이 좋으셨던 거네요. 네. 오른팔이 다리 찌릿한 느낌. 네. 편해지고 이완된 느낌. 진공 상태까지 가셨, 네. 아주, 선생님 아주 깊은 진공 상태까지 했습니다. 부위가 살아있다는 느낌. 네. 성정 선생님, 깊은 명상 상태. 네. 경직 때문에 아셨다. 네. 시력이 선명해지고 편안한 느낌. 네. 좋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약간 일하느라 느껴졌습니다. 몸이 내 통증이 내가 아닌 게. 네. 내 통증이 내가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몸의 감각을 느낄수록 몸의 주인됨을 찾아가게 돼요. 그 부분 이제 잠시 후에 한 번 더 정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졸다가 편안함, 열감, 밝아진다 화나셨고, 몸이 안 느껴진 것 같다고 하신 느낌도 굉장히 깊은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몸이 없어지는 느낌까지 들어가시는 게 아까 이제 다른 분 진공 상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으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신기하죠? 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명체 통증이 있었는데 편해졌다는 이제 우리 전혜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만히 몸을 느끼는 스캔을 하고 몸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과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힐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잠이 드시기도 하고, 이완도 되시고, 통증도 사라지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을 또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집중을 잘하셨고,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한 것처럼 우리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바디 스캔을 한 5분 정도 했어요. 5분의 시간 동안 집중을 할 때 평상시에 외부 정보가 막 주변이 산만할 때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공간 속에서 화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 시간에 또 저와 함께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기운으로 함께 하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공간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 에너지가 또 모여져서 집중이 또 잘 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하신 집중의 환경이 또 이 시간에 좋았던 것 같고 집중을 굉장히 다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집중들을 잘 유지하실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바디 스캔 오늘 짧게 해보았지만 이 바디 스캔을 통해서 내 몸의 감각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내부 감각 훈련이자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소통의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바디 스캔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함께 해볼 것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질문을 잠깐 주셨는데요. 예, 통증이 내가 아닌 게 왜 아닐까요? 하셨어요. 이걸 오늘 이제 이 순간에 다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되실지 아니실지는 약간씩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비유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비유가 이제 거의 맞아요.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과 이렇게 이제 의식을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몸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인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몸을 뭐에 비유할 때 참 비슷한 게 많냐면은 몸을 자동차에 비유할 때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앞바퀴, 뒷바퀴가 있듯이 사람의 손과 발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있듯이 눈이 있고, 그리고 엔진이 있듯이 심장이 있고, 이렇게 이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어떻게 이동을 하듯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원하는 곳을 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때
자동차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요. 자동차 타이어가 고장났다고 내가 고장났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타이어가 고장난 거지. 그리고 타이어를 바꾸죠. 혹은 수리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냐면요. 사람은 결국 이 몸을 두고 떠납니다. 몸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꼭 종교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몸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과 그리고 정신과 물질을 연결하는 에너지가 통합되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유지하고 사는데 그런데 이 통증이 우리 몸에 어떤 기능들을 하는 이 설명이 네, 짧게 그냥 지금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각성의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제 나눔을 잠깐 드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람이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되기 쉽냐면요. 통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증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의식의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에너지와 이 몸이 서로 연결돼서 엉켜 있는데 이 통증이 내가 아니라는 이 개념이 네, 오늘 제가 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 중요한 각성인데 이거 어떻게 말이 잘 안 되네요, 오늘은.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말이 좀 두서없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한마디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는 것으로 약속드리며 몸이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를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은 몸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통증을 통해 내 몸의 부위를 각성은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제3자인데요. 외부의 3자가 아니라 몸 안에 이 나의 마음의 존재가 영적이기도 하고 존재의 근원의 나 혼의 존재로서 이 몸을 바라보는 그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 눈이 뭐냐면 관찰자의 눈이에요. 내 몸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의식이 이렇게 떠질 때 이 통증이 내가 아니라 그냥 통증은 몸의 것이고 내 몸의 현상이구나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제3자 입장이라는 말씀이 맞는데 그 제3자가 누구냐면은 나의 존재 그리고 관찰자 그렇죠. 그것이 무의식의 눈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의 혼의 이런 개념을 말로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무의식의 눈으로 그리고 제3자의 관찰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몸을 떠나서는 관찰자의 눈이 안 떠져요. 몸 안에 내부 감각이 살아날수록 내면의 나를 보는 눈이 떠지는데요. 그 관찰자의 눈을 뜰 수 있는 그 훈련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 몸의 감각을 느끼고 인지하며 그것을 객관적으로 존재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떠지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수련하시고 또 명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네, 짧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또 설명하려다 보니 저도 조금 엉킨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도 그 다음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감을 깨우는데 중요한 감각이 이 얘기를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아직은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감각을 느끼다 보면은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에너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는 이 오감이 아닌 육의 감각, 내부 감각을 만날 때 우리가
터득해가는 감각이 이 에너지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감각을 느낄 때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안정되고 뇌파가 안정되면서 알파파의 뇌파가 생겨가고 그리고 이완이 잘 되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에너지 느끼기를 얘기를 할 때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아직 약간 신비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우리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은 사람의 몸에는요, 생체 전기라는 것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생체 전기가 약 20에서 60mV 정도로 아주 미세해요. 그리고 이 생체 전기가 아기 때 약 100이었다가 사망할 때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생체 전기가 우리 몸 안에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손을 쓰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바라보고 이게 다 에너지의 생체 전기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대한 전기 회로이자 배터리와 같다. 그래서 이 생체 전기가 몸 안에 신경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전기 신호인데 이 전기 신호가 손끝, 몸에서 열감, 찌릿함, 자력감 등으로 느껴져요. 아직 에너지 혹은 생체 전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렸을 때 하셨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손을 이렇게 꽉꽉꽉꽉 눌렀다가 손끝에서 손바닥에서 뭐 했어요, 이거? 뭐였죠? 뭐 온다 그래요? 네, 전기 온다고 했죠? 그렇죠. 전기예요. 그게 전기인 겁니다. 일렉트릭 에너지인 거예요. 영어로는. 일렉트릭 에너지를 어려서부터 느끼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 놀이였잖아요. 놀이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조상들이나 수천 년의 이 동양의 전통 속에서 조상들이 알았죠. 그것을 한자로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기라고 불렀죠. 아직 과학이 뭐 경락이나 혈자리를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우리 몸 안에 생체 전기가 흐름은 과학으로 밝혀졌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밝히고 활용하고 있는 그 사례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신전도 체크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 같은 뇌파, 초음파 혹은 뇌파 이런 기기들이 의료 현장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기들이 뭐냐면 몸에 생체 전기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생체 전기를 활용한 그런 기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이미 이 생체 전기를 진단과 치료의 핵심 도구로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이 생체 전기와 이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미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를 느끼는 감각, 이게 내부 감각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내부 감각을 느낀다고 했었을 때 작동하는 섬엽이 있잖아요. 현대인이 외부 자극에 집중하는 섬엽이 둔해져 있는데 이 에너지를 느끼는 훈련이 에너지 명상이 기에너지라고 하는 섬세한 감각, 이 미세한 감각에 몰입함으로써 섬엽이 깨워지는데 이 에너지를 느끼는 그 상태 자체가 섬엽의 수신 강도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다, 춥다, 이렇게 몸에 오감이나 혹은 다른 내부 감각의 여러 가지 무거움, 뭐, 혹은 통증, 이런 것들 느끼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그 감각들 넘어서 섬세한 에너지 감각을 느끼는 상태까지 들어간다면 내부 감각이 가장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감각을 느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훈련법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느끼기가 이 늑약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는 이제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지금 AI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 이 시대에 인간의 고유 감각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저는 믿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술. 이게 미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이테크 기술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흑백 요리사 엄청 인기도 많던데 그분들 요리하는 거 저도 이제 몇 편 보다 보니까 정말 요리 재료 하나에 굉장히 섬세하게 집중하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든 AI를 만드시는 기술자나 과학자들이든 어떤 정보나 외부에 집중하는 감각들이 인간이 굉장히 섬세한데 그런데 자기 내부에 섬세하게 일어나는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은 아직까지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몸의 감각 그리고 몸 안에서 가장 섬세하게 작동하는 에너지 감각을 느끼는 이 훈련 그리고 그런 감각을 가진 분이 되는 게 앞으로 미래 시대의 자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번아웃이죠. 그래서 그 얘기만 드리고 이제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가요, 어떻게 외부로 나가냐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때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 혹은 외부를 바로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을 볼 때 눈을 통해서 뭐가 나갑니까? 에너지가 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 정보에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정보와 과거 정보 혹은 미래 정보에 우리가 생각 하나 할 때마다 뇌파가 움직이고 에너지가 쓰여요. 그렇게 에너지가 계속 나가고 있고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소모하는 삶을 살고 나서 딱 저녁이 되면은 혹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몸이 탈진하는 거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감각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에너지 관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번아웃이나 혹은 우울증이나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딸리는 겁니다. 딸린다는 얘기는 외부로 너무 많이 소모됐고 내부에 부족한 거죠. 결핍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느끼기 그리고 에너지를 몸 안에 조금 더 머물게 하는 채워주는 그런 호흡 이렇게 쭉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거를 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래도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충분히 또 체험과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손의 감각과 에너지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가벼운 체조, 두들기기가 에너지 감각 기운도 굉장히 좋아요. 또 박수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간단한 체조를 하고 에너지 느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마주보게 하고 손과 손 사이에 우리가 전기놀이는 한 손 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양손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서 올렸다 모았다 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잠시 서서 한번 이렇게 뚫기기 한번 해볼게요. 왜 안 계셨으니까 오늘은 이론도 중요한 정보가 혹시 스스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다 캐치하시면 좋지만 또 몸으로 느끼시는 것도 감각으로 깨우시는 것도 중요한 그런 수업입니다. 자, 어깨에도 한번 들어보시고 팔까지 내려가면서 두들겨 보세요. 손등도 두들겨 보시고 팔을 타고 올라오면서 두들겨 보시고 자, 가슴 자, 손을 바꿔서 반대쪽 어깨도 한번 두들겨 보세요. 네, 손바닥 박수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 잘 아시죠? 자, 손등도 두들겨 보시고 자, 팔을 타고 올라가며 어깨, 네, 가슴, 명체 자, 늑골도 두들겨 보시고 옆구리 자, 명치와 배꼽 그리고 하복부 자, 신장도 두들겨 보세요.
엉덩이와 다리. 자, 다리도 구석구석 무릎 두들겨 보시고, 허벅지, 골반도, 고관절. 자, 아랫배 단단히 두들겨 보시고, 자, 이제 30초간 그냥 두들기고 싶은 곳 한 곳을 정해서 그곳을 두들겨 보세요. 그냥 구석구석 두들기셔도 되고, 네. 자, 이제 몸을 쓸어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쭉 쓸어주시고, 다리 뒤쪽도 쓸어주시고,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켜볼까요? 기지개를 한번 쭉쭉쭉 늘려보시고, 옆으로 살짝 늘리고, 반대쪽으로도 천천히 쭉 늘려보시고, 네. 좋습니다. 팔을 뒤로도 쭉 제껴보시고, 제낄 때 고개는 앞으로. 네. 풀고, 자, 아래로 살짝 숙여보세요. 팔에 힘 빼고 고개를 툭 숙이며, 상체가 툭 늘어지고, 다리 뒤쪽에 쭉 늘어나고, 상태에서 몸을 살짝 좌우로, 네,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네, 자, 자리에 앉아볼까요? 손을 모아서 뜨겁게 쓸어줍니다. 이렇게 쓸어주시고, 열이 나는 그 열감을 느껴보세요. 우리말에 열기라는 표현이 있죠?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예요. 오늘 뜨겁게 쓸어보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음에 가만히 멈추시고, 지금 에너지 느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만. 자, 손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가만히 손바닥 사이에 열기를 느껴보세요. 손바닥 사이에 느껴지는 그 열감을 가만히 느끼시다가 이제 그 느낌에 집중하시며 아주 손을 살짝 살며시 손을 떼어보세요. 손을 살짝 벌립니다. 손을 살짝 벌려서 조금만 벌려보세요. 그리고 손바닥 사이의 공간에 집중해 보세요. 공간에 미세하게 느껴지는 찌릿함, 열감, 손을 살짝 벌렸다 모았다를 살짝 반복해 보세요.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손바닥 사이의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손을 벌리고 모으고 손바닥 사이의 텅 빈 공간에 아무 느낌이 없는 듯 느껴질 수 있고 아무 느낌이 없구나 라고 느끼며 가만히 바라볼 때 또 손을 가만히 움직일 때 뭔가 뭉글뭉글하거나 밀고 당기는 듯하거나 미세한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의 섬세함에 집중하다 보면
손이 점점 멀리 벌어지기도 하고 가까이 끌려가기도 해요.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기, 생명의 에너지가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그 느낌에 집중되며 손이 넓게 벌어지기도 하고 물에 부력이 있듯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팔이 없어지는 듯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몸이 편안해지는 이완의 상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손이 저절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손과 손 사이에 에너지를 모아 공을 만든다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의 공을 만들듯 손으로 둥근 공을 만져보고 기운을 양 손바닥으로 살짝 잡아서 손바닥에 만들어진 에너지로 가만히 나의 뇌에 그 에너지를 가만히 채워줍니다. 손으로 손에 에너지가 뇌로 들어간 모습을 상상하며 손을 뇌 가까이 가져가 보시고 손바닥의 에너지가 나의 뇌에 연결되어 갑니다. 손을 천천히 얼굴로 내려서 내 얼굴에 구석구석으로 좋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에너지 샤워라고 해요. 기운으로 나를 씻어주고 맑은 기운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사람은 상상이 곧 현실이에요. 에너지로 가만히 나의 가슴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양 손바닥을 가슴으로 가져가서 가슴을 살며시 감싸주세요. 손바닥의 에너지가 나의 가슴을 감싸주고 가슴에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아주 작게 소리내며 자신에게 나를 사랑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라고 속삭이듯 이야기해 줘 보세요. 가슴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진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을 천천히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아랫배 앞에 양손을 살짝 포개서 올려놓으시고 아랫배 닿아도 되고 안 닿아도 돼요. 손에서 나온 에너지가 아랫배로 많이 채워진다라고 상상하시며 척추를 살짝 더 세우고 이제 아랫배를 느끼며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숨을 들여 마실 때 아랫배가 살짝 팽창되는 것을 느껴보시고 숨을 내쉴 때 입이나 코로 편안히 길게 내쉽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 아랫배가 팽창되고 숨을 내쉴 때 코나 입으로 편안히 내쉬고 이제 상상으로 배꼽 뒤, 허리 뒤쪽이 숨이 들어오는 문이다 상상하시며 아랫배가 팽창될 때 배꼽 뒤 명문에서 아랫배로 풍선이 부풀듯 아랫배가 부풀고 그리고 숨이 나갈 때 다시 배꼽 뒤 명문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숨이 명문을 통해서 나가고 숨이 들어올 때 배꼽 뒤 명문에서 아랫배 단전으로 들어오고 숨이 나갈 때 명문으로 숨이 나가고 편안하고 깊은 호흡이 아랫배가 팽창되었다가 살짝 줄었다가 반복되어 갑니다. 이제 숨이 들어올 때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고 살짝 멈춰 보세요. 아랫배가 팽창된 느낌을 느끼고 다시 편안히 내쉬고 우리 몸의 에너지의 저장소가 아랫배 자궁자리가 단전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사람의 몸에 배터리와 같은 발전소와 같은 곳이에요. 숨이 들어올 때 아랫배 단전이 풍선처럼 부풀고 잠시 호흡을 멈추며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시고 내쉴 때 명문으로 내쉬고 이제 손은 살짝 무릎 위로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허리를 살짝 펴주시고 우리가 처음 실습했던 것처럼 바디 스캔을 합니다. 머리부터 얼굴, 목, 어깨, 발꿈치, 손끝, 가슴에서 명치, 배꼽, 단전, 고관절에서 다리, 발끝, 내 몸 안의 공간을 느끼며 이 순간에 내 몸의 무게감, 긴장도와 그리고 온도감을 스캔해 보세요. 내 몸 안의 감각을 느끼는 이 순간에 우리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려가게 돼요.
제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다짐의 말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래요. 내부 감각을, 내 내면의 감각을 살리는 내가 되자. 중심을 가지고 주인의 삶을 사는 내가 되자.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그 작은 기회가 되셨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여 마시고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내쉽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여 마시고 이번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셔봅니다. 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아서 따뜻하게 쓸어주시고 그리고 얼굴도 쓸어주시고 머리도 쓸어주시고 가슴도 손끝으로 발끝까지 한번 쭉 쓸어줍니다. 네, 내부 감각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 중심을 살린다는 의미랑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이 깊어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내면의 중심, 즉 센터가 바르게 만들어지는 삶, 그런 분이 되신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지구인들이 이렇게 내면의 중심이 잡힌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여유, 불안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는 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력,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하고 그 시작이자 그 과정이 이렇게 자신의 감각을 살리는 길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주인입니다. AI가 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을 느끼고 스스로를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삶의 감각을 배우시는 분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며, 이 얘기만 잠깐 들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뇌교학과에서는, 글로벌 사이버대 뇌교학과에서는 다양한 감각과 그리고 뇌에 대한 바른 인식, 자신에 대한 통찰의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내부 감각 개발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2026년도 학기에 수업을 하고요. 혹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수업 시간에 또 뵙고요. 그리고 혹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그러면은 또 공부의 길은 앞으로는 평생 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니시면서 또 다양한 혜택, 지금 또 장학금을 받으시면서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국가장학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에 오셔서 함께 하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다른 좋은 기회에 함께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느끼신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고, 그리고, 네,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 오늘 수업 내용에 도움이 될 책들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먼저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두 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넥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커넥트가 이제 연결인 거예요. 자신의 내면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책이고, 또 오늘부터 수성화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커넥트와 수승화가, 아, 네. 배경 때문에, 아, 네. 빛을 켜고 해서 좀, 제가 좀 덜 보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셨고, 네. 아, 네. 김병건님, 맞습니다. 커넥트와 오늘부터 수승화가 두 책이 그래도 자신의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이제 영상들을 예,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 오보화나 혹은 K명상이라고 치시면은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핵심을 또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귀하게 이 시간을 또 여겨주시니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 본명입니다. 이름이 오보하고요. 아, 네, 책 이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커넥트입니다. 커넥트라는 책이랑요, 수승화강이라는 책을 찾으시면 되고요. 제 이름이 오보화입니다. 오보화의 K명상 TV라는 K명상이라고 찾으시면은 네, 유튜브 채널을 찾으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명님. 네, 네, 신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묘한데요. 본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시간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발전해 갈 테고 우리 함께 하신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계속 발전해 가시면서 또 좋은 만남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